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들의 사랑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자유와 억압, 희망과 절망의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인생 최대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낡은 원룸의 어둠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그는 매일 밤 이렇게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새벽 4시 30분을 알렸다. 알람을 끄고 일어선 도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씻지도 않은 채 작업복을 걸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머리, 수염이 거칠게 자란 턱,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의 다크서클.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서 그는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는 건물들 사이로 어딘가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사람들을 상상했다. 라면을 후루룩 마신 뒤 도윤은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얇디얇은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월세를 내고 나면 늘 이랬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도윤은 목도리를 더 깊숙이 감았다. 낡은 스쿠터가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를 이 스쿠터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엑셀을 돌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오늘 배달해야 할 물량을 떠올렸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기사들이 짐을 싣고 있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눴다. 말을 섞을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각자의 생존이 바쁜 곳이었다. 113번 구역, 총 87개. 관리자가 건넨 단말기를 받아든 도윤은 한숨을 삼켰다. 87개. 점심시간도 없이 달려야 겨우 끝낼 수 있는 양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내일부터 물량이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박스를 하나하나 스쿠터에 실었다. 무게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어떤 것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장갑을 낄 수는 없었다. 장갑을 끼면 박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첫 배달지는 5층짜리 빌라였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도윤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여자가 나왔다. 여기 놔주세요. 말도 없이 문을 닫았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다. 도윤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배달은 계속되었다. 어떤 집은 친절했고 어떤 집은 무뚝뚝했다. 어떤 사람은 팁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도윤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전 11시쯤 잠시 스쿠터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 그것이 점심이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김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도윤은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아프신 데는 없으실까?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감정에 휩싸이면 일을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도윤은 배달을 멈추고 잠깐 손을 호호 불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들이 저릿저릿 아팠다. 마지막 배달지는 오피스텔이었다.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지친 얼굴, 땀에 젖은 머리, 흐트러진 옷차림. 그는 재빨리 옷매를 고쳤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재택근무를 하는 듯했다. 택배요. 아, 네. 여기 놔주세요. 수고하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수고하세요라는 말이 도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단말기를 반납하고 정산을 받았다. 오늘의 수입은 83,000원. 기름값과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반찬 코너에서 가장 저렴한 김치를 샀다. 쌀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자 고요함이 그를 맞았다. 전등을 켜자 초라한 방의 모습이 드러났다. 작은 냉장고, 낡은 책상, 얇은 이불이 깔린 바닥. 그것이 전부였다. 도윤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다. 더운 물을 쓰면 전기세가 나왔다. 그는 최대한 빨리 씻고 나왔다. 밥을 지어 김치와 함께 먹었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명절날 한복을 입은 어머니,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다. 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울면 안 됐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는 중얼거렸다. 무엇을 버티는 건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도윤은 커튼을 쳤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윤은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이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휴대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스팸 메시지 2개가 전부였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이 올 사람도 없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5시간 반 뒤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도윤은 억지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부드러웠던 목소리, 다정했던 눈빛. 보고 싶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다. 평범하지만 너무나 힘든,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를. 휴대폰 진동 소리가 도윤을 깨웠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다.
잠깐 잠들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다. 국제전화였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도윤이니? 나야, 민수 형. 민수.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지인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형,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어머니 말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 머리가 하얘졌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편찮으신데요? 무슨 병이세요? 심장이 원래 안 좋으셨잖아. 그게 악화됐어. 의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전화기를 쥔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제가 가야 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윤아, 내 처지를 내가 아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널 많이 찾으셔. 의식이 있을 때 계속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자신은 곁에 없다는 것. 형 어머니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약은요? 내가 챙기고 있어. 근데 도윤아,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너한테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너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라고. 몇 달.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박혔다. 몇 달이면 어머니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형, 제가 어떻게든. 도윤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무리하지 마. 상황이 어떤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알아요. 근데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일단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신중하게 생각해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께도 내가 곧 연락한다고 전할게. 네, 감사합니다, 형.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5년 전이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자신도 울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도윤아,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다. 건강하게만 있으라고.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아프셨다. 도윤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창밖을 보니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찬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느껴졌다. 가야 한다. 어머니를 봐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 아니,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위험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고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꼭 갈게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어떻게 가지?
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항공권 가격을 찾아봤다. 최저가가 80만 원이었다.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통장 잔고는 23만 원이 전부였다. 은행 앱을 열어봤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았다. 그마저도 이자가 살인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2시, 3시, 4시.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휴대폰에서 민수 형의 연락처를 찾았다.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결국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도윤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돈, 가능한 방법, 감수해야 할 위험.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알람이 울렸다. 새벽 4시 30분. 출근 시간이었다. 도윤은 알람을 껐다. 오늘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해서는 안 됐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물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자가 받았다. 오늘 일 못 나갑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물량은 어떡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다른 기사 구하기도 힘든데 이러면 곤란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관리자가 화났을 것이다. 내일부터 일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도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도윤은 자신의 그림자를 봤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외로워 보였다. 1시간쯤 걸었을까? 어느새 한강 다리 근처에 와 있었다. 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결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얼굴이 시렸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윤아, 괜찮니? 밥은 먹었니? 아프진 않니? 늘 자신을 걱정하시던 어머니. 눈을 뜨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도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행동해야 할 때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키워드를 입력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위험한 검색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몇몇 결과가 나왔다. 도윤은 하나하나 읽어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정해졌다. 도윤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출발할 수 있는지.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초라한 방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였지만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으며
도윤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어젯밤 정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필요한 돈, 연락할 사람들, 준비해야 할 것들. 도윤은 펜을 들고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통장 잔고 23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도윤은 대출 앱을 다시 열었다.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이자율은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까? 하지만 도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빚이든 질 수 있었다. 심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1시간 후 승인 문자가 왔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통장을 확인하니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73만 원. 여전히 부족했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봤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낡은 스쿠터는 일을 위해 필요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치 없는 물건들이었다.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자신의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겨울 패딩, 거의 쓰지 않은 운동화, 예전에 쓰던 노트북. 하나하나 가격을 매기며 도윤은 씁쓸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헐값에 팔리는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패딩을 사겠다는 사람, 운동화를 보고 싶다는 사람. 도윤은 서둘러 약속을 잡았다. 오늘 안에 모두 처리해야 했다. 첫 번째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근처였다. 패딩을 사러 온 남자는 꼼꼼히 상태를 확인했다. 얼마에 올리셨죠? 8만 원이요. 7만 원에 살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좋습니다. 현금을 받고 패딩을 건넸다. 남자가 가방에 넣고 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허전함을 느꼈다. 그 패딩은 어머니가 사주신 것이었다.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결국 도윤은 20만 원을 더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총 93만 원.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고 날짜를 검색했다. 가장 빠른 날짜는 3일 후였다. 가격은 85만 원. 클릭하는 손이 떨렸다. 결제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서가 떴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3일 후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도윤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했다. 정식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형이 받았다. 도윤이냐? 네, 형. 저 결심했어요. 뭘? 어머니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거니? 네.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도와줄게. 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오면 내가 아는 사람을 연결해 줄게. 그 사람이 방법을 알려줄 거야. 하지만 도윤아. 네. 각오 단단히 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위험해. 알고 있어요.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앞으로 3일 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선 물류센터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했다. 그리고 집 월세도 정리해야 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물류센터로 갔다. 관리자를 만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갑자기 왜?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건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윤은 마지막 배달을 나갔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이 모든 것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배달을 하며 도윤은 이 도시와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매일 지나치던 골목, 자주 들르던 편의점, 잠깐씩 쉬던 공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왔다. 정산을 받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어디 가세요? 한 동료가 물었다.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조심해서 다녀와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도윤은 코끝이 찡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어머니 사진들. 작은 배낭 하나면 충분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월세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날짜를 알려줬다. 도윤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지막 밤이었다. 도윤은 빈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물건은 이미 처분했고 남은 건 배낭과 몇 가지뿐이었다. 방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도윤은 사진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꼭 만나러 갑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도윤은 이제 그것을 닦지 않았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도 괜찮았다.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이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탈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께로 갈 것이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도윤은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끝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공항 청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도윤은 배낭을 메고 입국장을 나섰다. 낯선 언어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도 간판의 글씨도 모두 낯설었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했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곧 답장이 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는 것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한국과는 다른 기후였다. 도윤은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호객꾼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도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수 형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오랜만에 보는 형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형,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왔다. 힘들었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민수는 도윤의 배낭을 받아들었다. 일단 내 차로 가자.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래.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도윤은 형의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렸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상태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 의식도 있으시고.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어. 의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다. 형형색색의 건물들, 복잡한 거리,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불안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도로가 좁아졌다. 포장되지 않은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조금 더 가야 해. 조용한 곳이야. 차는 계속 달렸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도윤은 긴장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윤아. 네.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뒀어. 오늘 저녁에 만날 거야. 어떤 분이신데요? 여기서 오래 산 사람이야.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민수는 그중 한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낡은 단층 집이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일단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간소한 가구들이 보였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웠다. 도윤은 배낭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다. 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건넨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긴장 때문인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여기서 좀 쉬어. 저녁 먹고 그 사람 만나러 가자. 네. 민수는 부엌으로 갔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마을이 조용했다. 가끔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도윤은 불안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민수 형이 소개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밥 먹자. 간단한 거지만. 식탁에는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많이 긴장했구나. 네, 조금. 이해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민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도윤도 억지로 몇 숟가락 떴다. 어머니를 만나려면 힘을 내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민수가 시계를 봤다. 슬슬 나가야겠다.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어디서 만나요? 마을 입구에 있는 카페. 조용한 곳이야.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길을 천천히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앞길만이 보였다. 10분쯤 후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카페라고 쓰인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고 도윤도 따라 내렸다. 긴장하지 마. 괜찮은 사람이야. 민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이야. 민수가 앞장서서 걸어갔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정은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돈은 준비했나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200만 원.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그럼 어렵겠네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요? 일단 어머니를 먼저 만나고 돈은 나중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남자가 다시 앉았다.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이 친구 진심이에요. 제가 보증할게요. 남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민수 씨 얼굴을 봐서 도와드리죠.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4시까지 여기로 와요. 그리고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내일 봅시다. 남자가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도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됐다, 도윤아. 민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다. 새벽 4시가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도윤은 눈을 떴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무거웠다. 민수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났니?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도윤은 창가에 섰다.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별들만이 하늘에 박혀 있었다. 준비됐어? 네. 도윤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괜찮은 거지? 도윤은 민수를 돌아봤다. 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형, 저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출발하자.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차에 오르자 민수가 시동을 걸었다. 카페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어둡고 조용했다. 도로에는 차 한 대 없었다. 헤드라이트만이 앞길을 비췄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이미 한 대의 차가 서 있었다. 어제 만났던 남자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시간 잘 지키시네요.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다가왔다. 저 차를 타세요. 민수 씨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도윤은 민수를 돌아봤다. 형이 손을 내밀었다. 조심해. 그리고 어머니 잘 뵙고 와. 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고 도윤은 남자의 차로 향했다. 뒷좌석에 타자 이미 다른 사람 2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출발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곧 그 모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옆에 앉은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다. 남자가 돌아봤다. 여기서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내리세요. 모두 차에서 내렸다. 주변은 온통 나무들 뿐이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남자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따라오세요.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발밑이 불안정했다. 도윤은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앞에 다른 차 한 대가 보였다. 더 낡고 작은 차였다. 이 차를 타세요. 빨리. 서둘러 차에 올랐다. 공간이 좁았다. 4명이 비좁게 앉아야 했다. 운전사는 다른 사람이었다. 말없이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차는 더 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포장이 전혀 되지 않은 길이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 하지만 도윤은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긴장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갑자기 차가 속도를 줄였다. 운전사가 뭔가를 보고 있었다. 도윤도 앞을 봤다. 저 멀리 검문소 같은 것이 보였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낮았다. 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다. 검문소예요. 평소에는 없는데. 차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모두 서로를 쳐다봤다. 어떡하죠? 일단 돌아가야 해요. 다른 길로. 차가 급히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 안 돼, 우릴 봤어.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다. 차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확성기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떡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조용히 하세요.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차는 더 빠르게 달렸다. 길이 험해서 차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도윤은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뒤따르던 차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2명의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더 빨리. 운전사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차가 급커브를 돌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다.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쏠렸다. 쾅! 차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도윤의 몸이 튕겨졌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나가요. 빨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쪽으로 뛰세요. 운전사가 숲을 가리켰다. 모두 제각기 달리기 시작했다. 도윤도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계속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찼다.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과 손바닥이 쓰라렸다. 하지만 일어나 다시 뛰었다.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뒤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운전사도, 뒤쫓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도윤은 혼자였다. 손바닥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 넘어질 때 베인 것 같았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배낭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메고 있었다. 안에 물건들도 무사했다. 어머니 사진도 그대로 있었다. 도윤은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된 거지?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민수 형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숲속은 덥고 습했다. 도윤은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것. 도윤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다.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해의 위치를 보고 대충 방향을 잡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내어 그쪽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작은 가게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도윤을 쳐다봤다.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의 모습이 수상해 보였을 것이다. 한 가게 앞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샀다. 주인이 무언가 물어봤지만 도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가게 뒤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어머니,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윤은 다시 일어섰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마을 구석에 작은 여인숙을 찾았다. 남은 돈으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다. 방은 좁고 침대는 딱딱했지만 도윤에게는 천국 같았다. 샤워를 하며 몸의 상처들을 확인했다. 손바닥과 무릎의 상처, 팔에 난 긁힌 자국들. 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가웠지만 참았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다. 휴대폰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민수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다행이다. 내일 아침에 내가 마을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형이 온다면 다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약속대로 나타났다. 여인숙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형,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지. 민수는 도윤을 찬찬히 살폈다. 상처투성이인 모습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병원부터 가자.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일단 치료부터 받아. 작은 의원으로 갔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붕대를 감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었다. 어제의 공포가 거짓말 같았다. 의원을 나와 민수의 차에 올랐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어제 그 루트는 이제 쓸 수 없어. 너무 위험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시간.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형,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제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의사가 위독하다고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빨리 가야 하는데.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윤은 말이 없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도윤은 불안해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뭔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도윤아, 앉아.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민수가 진정시켰지만 도윤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가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나눈 후 끊었다. 표정이 밝아졌다. 도윤아, 방법을 찾았어. 정말요? 응. 내 다른 지인이 도와주기로 했어. 오늘 밤에 갈 수 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에요? 그래. 준비해. 저녁 먹고 출발하자.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도윤은 배낭을 다시 챙기고 또 챙겼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민수와 함께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더 외진 길이었다. 1시간쯤 달려 어두운 논밭 한가운데서 차를 세웠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기까지 걸어가야 해. 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밑이 질척거렸다. 논두렁을 따라 걷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작은 집이 나타났다.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나이 든 여자였다. 친절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 씨죠? 이야기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내 아들이 데려다 줄 거예요. 뒤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말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도윤 씨. 네. 어머니 꼭 잘 뵙고 오세요. 여자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코끝이 찡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오토바이 2대가 서 있었다. 남자가 하나를 가리켰다. 타세요. 도윤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남자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탔다. 시동을 걸고 앞장서서 출발했다. 도윤도 따라 시동을 걸었다. 논길을 빠져나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다. 헤드라이트만 믿고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한참을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그저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따라갈 뿐이었다. 드디어 남자가 속도를 줄였다. 한마을 입구에서 멈췄다. 도윤도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해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손으로 그린 약도였다. 이 길 따라 쭉 가세요. 5번째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남자는 오토바이를 돌려 사라졌다. 도윤은 혼자 남았다. 약도를 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걸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네 번째 집을 지나쳤다. 다섯 번째 집, 작은 단층 집이었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윤은 그 앞에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서 도윤은 잠시 멈췄다. 이 문 너머에 어머니가 계신다. 5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거기 어머니가 서 있었다. 5년의 세월이 어머니를 많이 변화시켰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야위고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윤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도 도윤을 꽉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정말 내가 왔구나. 정말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등을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어린 시절 올 때마다 이렇게 토닥여 주시던 그 손길.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외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날들, 그리운 마음들이 눈물이 되어 흘렀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매일 밤 꿈에서 널 봤어.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이불이 깔려 있고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곳이었다. 앉아라.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말랐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단다. 이제 내가 왔으니 괜찮아. 어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엄마 아들 많이 컸네. 어른이 다 됐어. 어머니, 밥은 먹고 다니니? 건강하게 지내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다. 다행이다. 엄마는 그것만 바랐단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졌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먹고 있어. 민수가 잘 챙겨주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얼굴색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다. 많이 아픈 것이 분명했다. 병원은 자주 가세요? 가야 하는데 멀어서 자주는 못 가. 괜찮아.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자신 때문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잘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야, 도윤아. 이건 엄마 선택이었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알겠니? 어머니.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 이렇게 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사진 가지고 있니? 네, 항상 가지고 다녀요. 도윤은 배낭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어머니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이 사진 내가 좋아하던 사진이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참 행복했지? 네,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고 옛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했다.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동이 트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아, 배고프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어머니가 일어나려 했다. 도윤이 급히 말렸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도윤이 따라갔다.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올렸다. 국이라도 끓여줄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모녀가 아니 모자가 나란히 서서 밥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채소를 썰고 도윤이 쌀을 씻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행복이었다.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지어준 밥.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떴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만든 거 많이 먹어. 어머니는 자신은 거의 드시지 않고 도윤만 계속 챙겼다. 반찬을 더 떠주고 국을 더 부어주었다. 어머니도 드세요. 엄마는 배불러. 너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약을 드셨다. 여러 종류의 약이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좀 쉬세요, 어머니. 너는 어떡하니? 저도 좀 쉴게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네. 오늘 너무 행복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괜찮아. 엄마 알아. 위험한 걸 무릅쓰고 왔다는 것도 알아. 어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네, 조금 더 있을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드셨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어요. 도윤은 속으로 기도했다. 시간이 멈추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어머니 곁에서 사흘을 보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건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다. 밤에는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어머니.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져.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죠. 알았어. 내가 가고 나면 민수하고 병원 갈게. 하지만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 같았다. 셋째 날 아침 민수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아, 상황이 안 좋아. 무슨 일이에요? 내가 있는 마을 쪽으로 순찰이 강화됐대.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어떡하죠? 빨리 나와야 해. 오늘 저녁에 내가 데리러 갈게. 준비해.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벌써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다.
이미 알고 계셨던 듯 했다. 그래야겠구나. 죄송해요. 더 있고 싶은데. 아니야. 충분해. 이렇게라도 널 본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니.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약속해줘. 네.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약속할게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도착했다.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왔다. 준비됐니? 네. 도윤은 배낭을 챙겼다. 어머니가 뭔가를 싸서 건네셨다. 길에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 울지 마, 도윤아. 씩씩하게 가야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 거야. 꼭 올 수 있어. 도윤은 어머니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다. 어머니의 체온을, 향기를, 심장 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야 해. 도윤은 어머니에게서 천천히 물러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조심해서 가렴.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뒤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을 입구에서 민수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그제야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괜찮니? 민수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 1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민수가 속도를 줄였다. 뭐지? 가까이 가자 검문소였다. 제복 입은 사람들이 차들을 검사하고 있었다. 안 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소에는 여기 검문소가 없는데. 차가 점점 검문소에 가까워졌다.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형, 어떡하죠?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앞차가 검문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었다. 트렁크를 열어 보이기도 했다. 이제 다음은 그들의 차례였다. 제복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창문을 두드렸다. 민수가 창문을 내렸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민수가 신분증을 건넸다. 남자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차 안을 살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저 사람은요? 제 친구입니다. 신분증 있어요? 도윤은 배낭에서 여권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남자가 여권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뭔가 무전기로 이야기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다. 잠시만요. 남자가 다른 사람을 불렀다. 2명이 더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계급이 높아 보였다. 차에서 내리세요. 민수와 도윤이 차에서 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물었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어디서 오셨죠? 친구 집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친구 집이 어딘데요? 질문이 계속되었다. 민수가 대답했지만 상대는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이 사람 여권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이 도윤의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갔다.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다리가 떨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여권을 가지고 간 사람이 돌아왔다. 뭔가 속삭였다. 계급이 높은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분 모두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가시죠.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협조해 주세요. 두 사람의 팔을 잡았다. 다른 차량으로 안내했다. 민수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는 미안함이, 도윤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차에 태워졌다. 문이 닫혔다. 창밖으로 민수의 차가 견인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차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계신 마을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었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다. 관공서 같았다. 두 사람은 안으로 안내되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다. 도윤과 민수는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답답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됐다. 도윤아, 미안해. 아니에요, 형. 형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도윤은 배낭 속 어머니 사진을 만졌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던 얼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아프신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고. 신문하는 사람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질문하고 기록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2개와 화장실이 전부였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문이 잠겼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다. 민수도 맞은편 침대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윤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조사 과정을 거칠 거야. 시간이 걸릴 거고.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을 보낼게. 어머니 돌봐드리라고. 감사합니다, 형. 미안해, 도윤아. 내가 제대로 못 도와줘서. 아니에요. 형 덕분에 어머니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했다. 자야겠다. 내일 또 힘들 테니까. 민수가 침대에 누웠다. 도윤도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안아드렸을 때의 온기,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 목소리의 떨림. 모든 것이 생생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조금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깼다.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입니다. 간단한 식사가 들어왔다.
빵과 우유였다. 도윤은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오전에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왔다. 좀 더 높은 직급처럼 보였다.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오래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한 번만 더 뵐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민수가 거들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지루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매일 같은 방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질문에 답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날짜를 세고 있었다. 어머니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건강은 괜찮으실까? 약은 잘 드시고 계실까? 민수가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았다. 짧은 통화였지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상태가 좋지 않으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얼마나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의사가 위중하다고 했어. 도윤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가 가봐야 하는데. 지금은 무리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모습이 그려졌다.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 하는데 자책감이 밀려왔다. 무모하게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 오길 잘했다.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이틀 후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도윤아. 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대. 제가 가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도윤은 담당자를 찾아갔다.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어머니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상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답은 오지 않았다. 도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담당자가 찾아왔다. 특별히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시간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동행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차에 올랐다. 담당자 2명이 함께 탔다. 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1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다. 작은 병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3층 302호입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며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2호. 문 앞에 섰다. 담당자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여러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고 창백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하지만 도윤을 알아보셨다. 도윤아. 작은 목소리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렸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왔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려 하셨다. 하지만 힘들어 보였다. 어머니, 아프시죠? 괜찮아. 내가 와서 괜찮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도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다. 도윤아.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왜요?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도 건강해지셔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알고 계셨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도윤아, 약속해줘. 네, 말씀하세요. 엄마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마. 웃으면서 기억해줘. 어머니.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알겠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쥐셨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다. 하지만 미소는 얼굴에 남아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시간입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요. 제발. 규정이. 부탁드립니다. 5분만 더요. 담당자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제가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가봐야 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문이 닫혔다. 도윤은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담당자들은 말없이 기다려줬다. 한참 후 도윤은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차에 올라 병원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신다. 혼자 계신다. 꼭 다시 올게요, 어머니.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머니 곁으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먼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조사시설로 돌아온 도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봤다. 도윤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힘을 내지. 형,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 전화해 볼게. 민수가 허락을 받아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대. 의식도 또렷하시고. 정말요? 응. 내가 다녀간 후로 힘을 내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 도윤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버티고 계신다. 자신을 위해서 저도 힘내야겠네요. 그래, 그래야지. 그날부터 도윤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금씩이지만 기운을 되찾았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건강해야 했다. 일주일 후 담당자가 찾아왔다.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3일 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를 마친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도윤아,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상태가 나빠지셨어.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많이요? 응급실에 계셔. 의사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어.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제가 가봐야 해요. 알아. 내가 담당자한테 말해볼게. 민수가 담당자를 찾아갔다. 도윤도 따라갔다. 담당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위급하세요. 지난번에 이미 한 번 가셨잖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제발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미 특례를 한 번 적용했고요. 그럼 저를 처벌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어떤 처벌이든 받을게요. 그러니 어머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는. 민수도 거들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친구가 도망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담당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하루가 지났다. 답이 오지 않았다. 도윤은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형,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봐. 분명 답이 올 거야. 하지만 이틀째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도윤은 참을 수 없었다. 다시 담당자를 찾아갔다. 아직 답이 안 왔습니까? 상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담당자가 진정시켰다. 흥분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렇게 느린 건가요?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잖아요. 도윤은 소리쳤다. 민수가 도윤을 말렸다. 도윤아, 진정해. 이러면 안 돼. 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마지막도 못 보면 어떡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럼 권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발이요.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담당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별을 세었다.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머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담당자가 찾아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상부에서 거절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특례를 적용했고 규정상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민수가 도윤을 일으켰다. 포기하지 마, 도윤아. 형 방법이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수가 담당자를 불렀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담당자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데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나갔다. 도윤과 민수는 서로를 봤다. 희망이 있어, 도윤아.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녁이 되자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다. 이 주소로 가세요. 오늘 밤 10시에 저희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겁니다. 30분 정도. 그 사이에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쪽지에는 주소와 간단한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밤 10시. 복도가 조용해졌다. 담당자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 사라졌다. 가자. 민수와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차가 보였다. 열쇠는 이미 꽂혀 있었다. 빨리 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조심스럽게 출발했다. 멀어질 때까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 쪽지에 나온 주소로 가는 거죠? 응. 거기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30분쯤 달렸다.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쪽지에 나온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년이었다. 도윤 씨?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신다고.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요? 시간이 없잖습니까? 어머니께서 위급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민수를 봤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아. 어머니 곁에 가 있어. 형은요? 나는 여기 남아서 수습할게. 걱정하지 마. 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고마워요, 형.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어머니 잘 뵙고 와. 남자가 재촉했다. 출발합시다. 도윤은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 남자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병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앞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이었다. 차가 병원 뒷문에 멈췄다. 남자가 말했다. 3층 302호입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30분 안에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뛰어갔다. 뒷문은 열려 있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 몇 명이 멀리서 일하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302호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저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도윤을 보자 눈이 커졌다. 도윤아. 네, 어머니. 왔어요.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왔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내가 와서 이제 괜찮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도윤아,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알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도 저한테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예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왜요?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힘들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국에서의 생활, 택배 일을 하며 겪은 일들, 어머니를 만나러 오며 있었던 일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어머니, 제가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와서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밖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다.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도윤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향했다. 차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사시설로 돌아왔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만났어요. 이야기도 나눴어요. 다행이다. 담당자도 돌아와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아팠다. 어머니를 만났지만 또 떠나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손을 잡았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며 도윤은 잠들었다. 일주일 후 도윤은 공식적으로 조사 과정을 마쳤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항공권은 내일 예약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도윤은 담당자를 따라 사무실로 갔다. 책상 너머로 다른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도윤 씨. 네. 조사 과정에서 도윤 씨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조치요? 도윤 씨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에요? 네. 물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도윤은 주저앉을 뻔했다. 담당자가 물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어머니 건강이 괜찮으실까요?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 치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이 연락처로 계속 연락 주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다음 날 도윤은 공항으로 향했다. 민수가 배웅을 나왔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별말 다 하네. 당연한 거지. 형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길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한국에서 잘 준비해. 어머니 모시고 갈 준비 말이야. 네, 열심히 할게요. 도윤은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졌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점점 작아졌다.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집이 없었다. 월세는 이미 정리했고 물건도 대부분 처분했었다. 우선 고시원을 구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괜찮았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일을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시려면 돈이 필요했다. 생활비도 치료비도 필요했다. 택배 일을 다시 시작했다. 예전 물류센터는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받아줬다. 조건은 비슷했다. 힘들었지만 참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배달을 했다.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돈을 모아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 저녁마다 민수 형에게 연락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나아 보이셨어. 밥도 좀 드시고. 다행이네요.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도 중요해. 괜찮아요. 어머니 오시면 쉴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돈을 모았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윤 씨, 진행 상황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류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후면 어머니께서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준비 많이 하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주저앉았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부터 도윤은 준비를 시작했다. 고시원으로는 부족했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침대도 사고 이불도 샀다. 어머니가 쓰실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했다. 약장도 만들고 비상약도 구비했다. 병원도 알아봤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심장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예약도 미리 해뒀다. 2주가 지났다.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도윤 씨, 어머니께서 모레 출발하십니다. 모레요? 네. 인천공항 도착은 오후 3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날 일을 쉬었다. 공항에 갈 준비를 했다. 옷도 깨끗한 것으로 입고 머리도 정리했다. 어머니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모레가 되었다. 도윤은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3시가 되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도윤은 입국장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나타났다. 공항 직원이 밀어주고 있었다. 민수 형도 함께였다. 어머니, 도윤이 달려갔다. 어머니가 도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도윤아.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그래 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형님도 오셨네요.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잘 모셔드려. 네, 그럴게요. 도윤은 휠체어를 밀고 공항을 나왔다. 택시를 탔다. 준비해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셨다. 방을 보여드렸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좋구나. 아늑하네. 제가 다 준비했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어머니를 침대에 눕게 해드렸다. 이불을 덮어드렸다. 좀 쉬세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조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도윤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 나물, 생선구이. 상을 차려 어머니께 가져갔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앉혔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도윤아.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셨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셨다. 맛있니? 응,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솜씨가 늘었네.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설거지를 했다. 그 사이 민수 형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일어났다. 나는 숙소로 가봐야겠다. 형,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야. 너희 모자 시간을 가져. 내일 다시 올게. 조심히 가세요, 형.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도윤과 어머니 둘만 남았다. 도윤아.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폐 많이 끼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행복하다, 도윤아. 저도요, 어머니.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 방 옆에서 잤다. 혹시 밤에 필요한 게 있으실까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밥.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벌써 아침이구나.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도윤아, 너 일은 어떡하니?
괜찮아요. 제가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미안하구나.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저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식사 후 도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드렸다.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어머니. 알았어. 내가 챙겨주니까 걱정 없네. 그날부터 도윤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식사 준비, 약 챙겨드리기, 병원 모시고 가기, 저녁 준비, 그리고 어머니와 시간 보내기.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택배 일은 시간을 줄였다.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수입은 줄었지만 괜찮았다.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꾸준한 치료와 약 그리고 좋은 환경 덕분이었다. 도윤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나가실래요? 그럴까? 휠체어를 밀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기분 좋다, 도윤아. 그래요? 자주 나와요, 그럼. 응, 자주 나오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더 건강해 보이셨다. 표정도 밝아지고 식욕도 좋아지셨다. 도윤아. 네.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아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둠이 내렸다. 도윤은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도윤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면 안 돼.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다.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다. 도윤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힘들었던 시간들, 불안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지금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 건강해지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며 도윤아,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평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잠자리를 준비해드렸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너도 잘 자라.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알았어. 잘 자. 불을 끄고 나왔다. 도윤도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지만 도윤은 감사했다.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일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함께 있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도윤은 그렇게 기도하며 잠들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와 아들, 다시 찾은 가족.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